안녕하세요. 창의적 사고 역량 향상 과정을 진행할 LNPS 컨설팅의 송종영 전문교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과 리더십 중심으로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요, 제가 제시된 요 양력으로 가름을 하기로 하고요. 제 나름대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요 흑백사진처럼 약간 좀 어렴풋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끝날 때는 이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진행한 창의적 사고라는 진행 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명확한 모습,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끝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LNPS 컨설팅의 송종영 전문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했으니까 이젠 그 테마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창의적 사고 역량 향상이에요. 근데 이 창의적 사고를 문제 해결 기반으로 제가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요, 문제와 문제 해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나름대로 문제 해결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접근, 그리고 창의적 접근입니다. 자, 문제 해결의 논리적 접근은요, 이슈나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상황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했으면요, 당연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과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제로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쪽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의 논리적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테마 3은요. 논리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를 했으면 여기서 분명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그럼 이 해야 될 일, 이 과제를 어떻게 창의적 관점에서 해결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정해서 진행할 것인지 문제 해결의 창의적 접근 세 번째 테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입니다. 문제와 문제 해결. 자, 우리는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 대비 액츄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should, 소망성과. 여기에 갭, 차이가 생기죠? 갭.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 이 갭이 마음에 안 들면 이 갭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럴 때 이제 문제 해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애니메이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날씨도 따스하고 먹을 것도 풍족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사냥감은 힘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은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고 남은 고기는 필요한 장비를 바꾸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고 아무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뭐 좀 다른 거 없나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나 쉽게 먹고 살아가는 이들의 세상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당히 뿌려주는 비가 더 이상은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았고 샘물도 말라 먹을 물마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사람들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쉽게 잡히던 사냥감들은 이제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한 마리라도 사냥감을 잡게 되면 서로 고기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좀 다른 거 없나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 높은 산을 넘고 험한 길을 지나기도 하고 위험한 계곡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너무도 지쳐 쓰러져가는 그들 앞에 마침내 그들이 바라는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기보다 그 땅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예전에 그들이 살던 곳의 동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동물들은 너무 빨라 그들이 가진 장비로는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이들도 있고 괜히 따라왔나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뭐 좀 다른가 없나는 계속 사냥감을 잡아들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사냥에 성공을 하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행복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서지 않고 남아있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의 원시인들은 순조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뭐 좀 다른 거 없나를 제외하고 말이죠. 평화롭게 행복해하던 이들은 뭐 좀 다른 거 없나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불안해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뭐 좀 다른 거 없나와는 달랐습니다. 또다시 그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셨죠? 이 애니메이션 영상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 키포인트는요, 선도 관리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느 한 빅 이슈,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 조직, 국가의 세 가지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빅 이슈가 발생되거나 어떠한 변화가 올 때 있죠. 이런 개인, 조직, 국가가 있습니다. 오로지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련다. 방임적인 개인, 조직, 국가가 있어요. 또 이런 개인, 조직, 국가가 있습니다. 빅 이슈, 변화가 다가오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개인, 조직,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개인, 조직,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빅 이슈가 다가오기 전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오지? 어떤 빅 이슈가 다가오지?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선도 관리하는 개인, 조직,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 확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요 변화, 요 빅 이슈를 선도 관리하는 개인, 조직, 국가가 1회 성공, 2회 성공, 3회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접근을 된다면 지속성장의 법칙이에요. 이게 성공의 완사이클입니다.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게 완사이클이에요, 성공의. 근데 이 변화의 속도가 좀 완만할 때는 이 완사이클이 되게 길었습니다. 근데 이젠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 위주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 대단한 노래도 나오면 1년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글로벌 스타 BTS 방탄도요, 신곡 나오면 제가 따져봤더니 3주가 최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공의 주기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개인, 조직, 국가는 이렇게 성공의 주기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태동하죠? 성장하죠? 잘 나갈 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오지? 이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걸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있죠. 내려가기 전에 제2의 성장곡선, 제3의 성장곡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미래의 문제를 선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의 방향성, 창의적 문제 해결의 방향성입니다. 빅 이슈, 빅 문제를 통해서 세부 문제를 미리미리 선도 관리하는 거.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요, 어느 한순간에 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간단한 사례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특히 이러한 문제 선도 관리에서는요, 좀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그걸 가시적으로 딱 보여줬어요. 자, 왼쪽 윗부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비대면 학습의 현장이고요. 오른쪽 아래는요, 일본의 비대면 학습 현장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실질적으로 뭐 이거를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요, 미리 선도 관리했다는 거예요. 사례. 세계에서 두 번째로 1982년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요,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는 정길라 박사님을 초빙해서 인터넷을 구축을 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군사행동으로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82년도에 두 번째로 인터넷을 구축한 겁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시에요.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했어요. 지금 5G, 6G 얘기하죠. 미리 이때부터 구축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국가 자료를요, DB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증명서 같은 거,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거 그냥 집에서 뛸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은 안 되고요. 자,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건 뭐냐면요.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놓고 보면요. 여기에도 프로세스가 있겠죠. 프로세스를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정의하는 프로세스. 두 번째, 원인 분석하는 프로세스. 세 번째, 대안 수립하는 프로세스. 실행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문제 정의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면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과제로 정리합니다. 과제로. 그리고 원인 분석의 단계에서는요, 자, 요 문제를 정의했으면 요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건지 본질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파악했으면 대안 수립 단계에서는요, 바로 이거겠죠. 최적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겠죠. 그리고 실행 관리 단계에서는요, 어떻게 최상의 관리를 할 것인가? 디테일한 실행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때 이쪽 부분 있죠. 문제 정의하고 원인 분석은요, 문제 해결의 논리적 접근입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만 다음에 문제 해결의 창의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틀에서 이제 문제 해결의 다이아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의 이제 논리적 접근 부분과 문제 해결의 창의적 접근 부분, 이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